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매트에 걸쳐 가지고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말을 끝까지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제가 테크 하겠습니다. 테일러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테크로 테크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홈에 있는 기능들, 그렇죠, 렌더링, 저작, 유형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환 기능들을 쭉 거쳐가지고 이제 뷰포트에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거죠.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테크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고해상들 이미지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하고 고해상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쪽은 이제 벡터 이미지입니다. 고해상도는 레스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도비 사이 일러스터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어떤 색상의 변화, 이런 채색의 미묘한 변화라든지 광원이라든지 음영효과 같은 경우는 표현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죠, 파워포인트 그림처럼 어떻습니까, 외곽선 해가지고 어떤 간단한 기술 문서 만들 때는 아주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색의 변화라면 고해상도를 하면 되죠.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확대를 쭉 해보시면 이미지가 깨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저장을 하다 보면 동영상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지 파일로 또는 게시를 이용하시면 HTML 홈페이지 문서 파일로, PDF 파일로, PDF 많이 쓰시죠?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테크 같은 경우는 벡터화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벡터 이미지는 항상 선, 점, 다각형과 같은 모양과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이런 처리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레스트 이미지와는 달리 벡터 이미지는 광원, 음영 처리, 채색의 어떤 미세한 변화 같은 거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굳이 테크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색상까지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런 거는 꿈꾸지 마시고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나중에 포토샵에서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간 포샵 처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출력에 불필요한 공백이 있으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속도를 고화질로 내보내느냐, 좀 중화질, 저화질로 내보내느냐는 것은 문서 속성에서 현재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속성, 앞으로의 문서 같은 경우는 디폴트 문서 속성에다가 지정을 해놓으면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 출력입니다. 지오메트리 압축, 이거를 낮음으로 해놓으면 속도는 좀 걸리더라도, 그렇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높음을 해놓으면 속도는 빨라질지 모르지만은 품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본값 중등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성은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게 될 부분은 뭐냐면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상세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항상 미리 정의해 놓은 요 속성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별 결과물을 보면, 요거는 이제 HLR이란 건 뭐냐면 히든 라인입니다. 숨은선 리무브 제거, 숨은선 제거입니다. 그러면서 고화질, 요거는 저화질, 요거는 중화질.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실루엣 처리까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되죠. 섀도우 음영 처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색으로 이렇게 플랜 컬러, 요거는 이제 플랜 컬러에다가 섀도우 처리까지 되는 거죠. 요런 뭡니까? 히든 라인만 제거되고 그 다음에 섀도우, 요거는 영역별로 이렇게 색상이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죠. 히든 라인 제거되면서 영역별로 고화질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화질, 중화질.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뭘까요? 이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파일은 어디 있냐면요. 파일 열기 하시면 여러분 강의 자료에 보시면 어디 있죠? 컴포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practice 파일 안에 technical illustration 안에 solidworks 이 파일을 여는데 요거는 하나의 단품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디 여러 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거 병합하지 마세요. 병합하지 말고 열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죠. 워크샵에서 테크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에서 테크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프로파일이 있죠. 파일을 맞춰놓고 보죠. 그 다음에 미리 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별로 뭐 괜찮죠? 근데 이 선 굵기 같은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밑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로 하면 로로 열리겠죠. 이게 이제 하나씩 열린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자, 요거 있죠. 네, 실루엣. 뭐라도 하나라도 속성을 변경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면, 그렇죠?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속성을 변경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쓰겠느냐? 그러니까 저장 대화 상자가 뜹니다. 거기서 저장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요거의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 있죠. 하이 이것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상수도 같은 데다가 이런 표현을 해주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프로파일이 정의되어 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죠. 이런 프로파일들이 내 마음에 쏙 100%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옵션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상수도 만드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부분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가 상수도를 따라 만들어 놨네요. 일부분만 이렇게 확대 표현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저는 요 상태로 해놓고 실루엣 오브젝트 섀도우로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보죠. 자, 조금 작게 해놓고요. 등각보기는 좀 끌까요? 더블 클릭. 등각보기 끄니까 별로 모양이 안 좋네요. 등각보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각도 조정 좀 해놓으시고, 자, 뷰도 하나 만들어 놓죠, 뭐. 그렇죠? 테스트, 예. 테크 테스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뷰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제 그냥 테스트라고 하죠. 요거는 뭐 오리지널로 할까요? 이름 헷갈리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 파일 안에다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더바 테스트.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원문 파일을 여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뷰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속성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요. 속성창을 좀 키워놓고 보죠. 따로 떼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붙일 때는 요 밑에 요 화살표 있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붙을 거고, 위에 갖다 놓으면 위에 붙습니다. 좌우. 요거는 이제 왼쪽에, 요거는 위에. 이런 얘기 있죠. 지금 와서 이게 뭐냐고 물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보죠. 상세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세도를 찍고요. 찍으면 체크하면 이게 뜹니다.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잡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분홍색 선이 있죠. 선이 갖다 대면 손잡이 모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X는 당연히 상세도를 종료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꺼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액트에 맞추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액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요 액트에다 맞추고 싶습니다. 액트 선택하시고요. 요거 눌러보시죠. 클릭하면 액트에 맞춰가지고 원의 크기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액터 선택하고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 자,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쭉 있죠? 자, 그 다음에 생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금 키우죠. 키운 다음에 위치를 여기 부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생성하기 누르면 뿅 하고 생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세도를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도가 하나 생성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죠? 디그 기능하고 똑같죠? 디그 하셔가지고 요거 여셔가지고 양파 껍질 말고요, 그냥 확대 축소로 해서 이렇게 조금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방향 조정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스냅샷 탁 찍는 거하고 그 유사하죠. 그렇지만 얘는 뭡니까? 그림이죠, 그림. 얘는 어떻습니까? 색상 처리가 안 되는 벡터 이미지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2D 벡터 이미지라고 뜨고 얘는 뭡니까? 그냥 2D 이미지죠. 얘는 레스트 이미지고 얘는 벡터 이미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죠? 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2D 벡터 이미지고 생성된 것들은 물론 이런 상세도는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내려볼까요? 여기에 2D 벡터 이미지라고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고요. 이건 불투명도죠. 예, 투명도. 배경, 이 선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바꿔보면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배경 누르면 뒤로 가는 거죠. 앞으로 올 거냐, 뒤로 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깊이는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그렇죠? 층층이 쌓여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개가 그렇죠? 층층이 쌓여 있을 때 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미세한 변화를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리즈는 뭘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프리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이거 움직이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이쪽에서 선택하고 프리즈를 꺼버려야겠죠. 고정 안 하면 해야 움직일 겁니다. 자, 플레이어스만 고정하겠다. 그래서 3DVR 솔리드웍스 컴포저 또는 3DVR 컴포저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재생기 거기서만 고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디자인 모드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움직일 수 있나요? 그래도 움직이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해봤죠. 그렇죠? 링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 점 속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이 선 있죠. 연결선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점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휠 수도 있죠. 그렇죠? 선 두께입니다. 선 두께 한 1로 해볼까요? 예. 5로 해볼까요, 그러면? 예, 선 두께 바뀌는 게 보이시죠? 1.5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죠. 스케일 100으로 하면 원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원본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일부분만 확대 표시해 주는 거죠. 사실은 요만한 원이 이렇게 크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확대 축소 스케일하고, 스케일은 요 내부에서 100에 원에 꽉 맞출 거냐 좀 작게 할 거냐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스케일은 요거 가지고 조정하실 수도 있죠. 그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건 눈치챘겠죠. 자, 외형 직사각형을 하면 직사각형 표현되는 거고요. 외접원 이 사각형의 바깥쪽으로 원이 쳐지는 거죠. 외접원 안쪽으로, 이 사각형의 안쪽으로. 외접원이면 이 점 있죠. 4개의 점을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지나는 원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클리핑. 예, 나중에 단면 쳤다 그러면 그렇죠? 단면의 어떤 모양을 그대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그런가 제가 테스트 안 해봤는데 단면 이쪽에서 한번 찍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상세도를 하나 만들어 보죠.
상세도 체크하고요. 조금 작게 한 다음에 생성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상세를 일단 꺼죠. 이거 관계없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클리핑이 된 채로 보이나요? 아니죠? 좀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이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값이니까 좀 켜놓고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선 모양입니다. 예, 기울 팁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색상 다른 거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시고 이거는 빼죠. 단면 생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단면은 기능을 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배치하면 이렇게 끌어서 배치하면 되겠죠. 너비 80, 한 80 하면 이렇게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되죠. 자, 그 다음에 배경, 뒤에 배경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뒤에 배경. 배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여기 있죠. 이 뷰포트를 찍으시고 뷰포트에 보시면 여기 경로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볼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안에 큰 아이콘 해보자. 요걸 해볼까요? 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배경이 보이죠. 자, 배경 풀트마이 처리하겠습니다. 배경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배경을 보이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색상이 처리돼 버리죠. 안 보이게 하니까 이게 투명 처리돼 버리죠.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경은 그냥 체크해 놓겠습니다. 하고요. 스케일 좀 더 키우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경 색은 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테두리 색상 투명도 선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 타입 결정하시면 되겠죠. 점선 이렇게 하면 점선으로 표현되죠. 자, 그 다음에 선 색상 이런 거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너비 조정 가능하고요. 링크도 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어느 쪽으로 치게 할 거냐, 그림자를 빼겠다, 그림자를 넣겠다, 그럼 어느 쪽으로 그림자를 넣을 거냐. 그렇죠? 범퍼라 하면 단색으로 이렇게 처리돼 버리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배경을 체크, 스케일 조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그렇죠, 색상을 큰 거로 주지 마시고 좀 연한 색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상세도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상세도를 표현하는데 상세도 보면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느냐? 그럼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죠. 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색상 형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세도를 같은 위치 갖다 놓고요. 생성 하면 같은 위치에 생성됩니다. 이쪽에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얘를 찍고요, 이쪽에서 다른 타입을 했습니다. 다른 타입을 했어요. 저는 하이로 해보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세도를 찍고 요는 생성하겠다라고 계속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으로만 뜹니다. 근데 이걸 꺼버리고 이 상세도를 해제하면 미리 보이지만 상세도를 선택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타입으로 바꾸시고 업데이트 해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쪽에서 자, 렌더링 타입을 다른 거로 바꿨어요. 그렇죠? 좀 이따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다시 한번요, 상세도를 생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거 따라오죠. 예, 이 프로파일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상세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타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성은 일단 끊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상수를 선택하고 다른 타입으로 하고 업데이트 하시면 상세도의 모양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죠? 상세도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그렇죠. 벡터 이미지니까 요 밑에 옵션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상세도를 만든 상세도를 찍고 프로파일 변경한 다음에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용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재밌죠? 근데 이거까지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바뀌죠? 이 옵션에 따라 틀린 거죠. 저는 여기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상세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장하면, 잘 보세요. 지금 아무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보다는 프랙티스 파일 안에 테크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 A1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패널로 파일 경로 A1을 SVG 파일이죠.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상세도를 하나 선택하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A2 그런 다음에 벡터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면요. A2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상태로 와버리죠. 죄송합니다. 상세 뷰 이거는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찍고 상세 뷰 이걸 선택하고 그런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상세 뷰가 선택된 경우 뷰포트 판의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상세도가 이게 상세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렇죠? 선택된 상태에서 일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이 두 개만 선택할까요? 세 개 선택해 볼까요? 다른 이름을 저장 A3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끄고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죠. A3. 제일 마지막 것만 오네요. 그렇죠?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아시겠죠? 저는 요것만 따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게 체크된 상태에서 얘를 찍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A4. 안 그러면 전체가 다 현재 뷰파트 판에 있는 모든 게 다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테크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버리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색상이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D 이미지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파일이 어디 있죠? 파일, 백경로 말고요, 파일. 자, 찍고요. 이 파일 백경로를 한번 넣어보죠. SVG 파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열리지가 않죠. 그렇죠? 그림 파일 지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상세표를 끄면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장하면 전체가 이게 켜진 상태에서 일부분을 하나의 상세표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그 상세표만 저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꺼진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을 변경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전체를 보다는 참 그렇죠. 요 액터, 지금 뷰포트 판에 있는 액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얘를 찍고 이걸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세뷰에만 업데이트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충분히 다양한 모양의 어떤 그렇죠 상세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꼭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